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르며 제기됐던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쟁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밑으로 가라앉았는데요. 정치개혁과 제도의 변화는 꾸준한 관심과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얻을 때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2주 전 저희가 제주 돋보기 코너를 통해 꺼내들었던 지역 정당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조명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이자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계신 하승수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6일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낮은 투표율이 가장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10% 정도 떨어졌고 제주 지역 같은 경우도 2018년에 비해서 12.8%가 떨어져서 53.1%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상당히 좀 낮은 투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제주 지역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봤을 때는 투표율이 꽤 높았거든요. 그런데 네. 예상보다 이번에 낮게 나왔어요. 원인 네.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거대 양당의 어떤 열렬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투표장에 가야 하나, 또 투표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능감이 있을까 이런 아마 회의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선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다 보니까 피로감도 좀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을 둘러싼 어떤 치열한 토론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를 보면 무소속 한석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양당이 거의 독식을 했거든요. 과거에 보면 그래도 비례대표라도 한석을 유지했던 정의당마저도 이번에 도의회 입성이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주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거대 양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광역의회는 물론이고 육지부에 있는 기초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에 달했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2018년에 90%보다 더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대 양당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정치는 사실 다양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상당히 부족했죠. 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자 가장 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지방의원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당선된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지방 어떤 지역의 주민들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중앙정치하고 지방정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거의 계열화되듯이 돼 있고 결국 거대 정당이 공천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공천을 또 받지 못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의회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역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는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이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목을 매다 보니까 이 지역 정치가 지역 정치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이 되고 확산이 돼가지고 국가 정책까지 바꾼 사례들이 많은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거대 양당 중심으로 정책은 사라진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한 선거가 벌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유권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얘기되지 못하고 선거가 어떤 그런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한 현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방정치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2주 전에 제주 돋보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듯이 지역 정당을 이제 주목하는 시선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지역 정당에 대한 관심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많이 높아졌고 또 지역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어떤 주체들이 생겨서 그분들이 이제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제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접수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 정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그 정당법입니다. 이건가요? 네. 네. 정당법상 이제 5개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만 정당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특정한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 조직 그게 지역 정당인데 지역 정당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그게 한국의 정당법인데요. 사실 외국의 정당법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정당법 자체가 없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돼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시당초에 이렇게 왜 5개 이상 시도해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이 설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당법이 1962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62년에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이 그때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경직된 어떤 정당법이 만들어졌고 그게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당 설립 요건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이런 정당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의 지역 정당 상황은 어떤가요? 외국 같은 경우는 흔히 지역 정당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주라는 주에만 활동하는 어떤 정당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까지 후보를 낼 수 있지만 또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유권자 단체라고 하는 또 지역 정당이 또 인정이 됩니다. 독일은 이중으로 정당 설립도 굉장히 자유롭고 또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어떤 지역 정당을 또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들이 굉장히 흔히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있고 별도의 정당 조직, 정치 조직도 인정을 네, 독일은 하는 거고요? 이제 국가 차원의 정당과 또 지역 정당을 각각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알아서 만드셔서 뭐 지방선거에 내고 싶으면 내고 국회의원도 내고 싶으면 내고 알아서 하도록 돼 있는 나라들이 당선 유무는 어떤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꽤 많이 그 지역 정당, 그 유권자 단체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뭐 외국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거기는 좀 거대 정당이 강한 나라지만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정당이 꽤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정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이제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만 이제 그 법안의 내용은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 시도에서만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기반한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1,000명까지 안 되더라도 3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모이면 그러면 그 3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일종의 독일의 유권자 단체, 독일에서는 유권자 단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지역 정당이죠.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나 전문가들은 정당 설립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설립 요건도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유권자들이 좀 특히 기초 지역 같은 경우, 육지부 같은 경우는 뭐 시군구 단위 정도에서는 좀 한 몇십 명만 모여더라도 또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역 정당 설립도 인정하면서 또 국가 차원의 정당 설립 요건도 완화하자라는 게 이제 그동안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정당 우리 정치에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건가요? 법은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헌법 소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 법이 바뀌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헌 결정이 나오든지 하면은 이제 법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의 논의나 헌법재판 진행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역의 시민들이 이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 정당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정당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어떤 걸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 일단 전국 정당들이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정당은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의 생활에 밀착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많이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국 정당들이 강력한 경쟁자들이 생길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뭐 우리나라 영원하면 일당 지배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은 양당 지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당 지배나 양당 지배도 좀 무너지게 되고 아무래도 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경쟁하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좀 바람직한 어떤 다당제 구조,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지역 정책에 대한 토론 같은 경우도 더 활발해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지역 정당은 지역 정책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니까 훨씬 더 제주면 제주의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아주 치열하게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반대로 여러 정당들이 이제 난립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제까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크게 부작용은 없었고 다만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이제 오히려 지금 좀 약간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페이퍼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들이 우리나라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활동도 하지 않고 당비 내는 당원도 없는데 존재하는 정당들이 있는데 그런 정당들 정도만 좀 규제하는 정도가 되면 크게 뭐 정당이 난립하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이 훨씬 적죠? 네, 지금 이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뭐 투표 용지 길이 자체가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 정당이 난립할 우려는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런가요? 외국에서도 이제 지역 정당이 인정되더라도 크게 뭐 난립하거나 뭐 혼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훨씬 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선거에 참여할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정당 논의가 동력을 얻으려면 어쨌든 유권자들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지역 문제라든지 지역 그 정치를 주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이를 위한 지방 정치 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금 어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 각지의 유권자들이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이제 뭐 소수 정당이나 풀뿌리 시민사회 같은 경우도 양당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연합정당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정당 형태로 여러 어떤 소수정당이나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지역정당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어떤 목소리도 좀 나와야 되고 시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뭐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역 유권자들이 좀 주체가 되는 이런 지역 정당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지역 정당이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